노력하세요.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90% 실패하는데 왜 자꾸 이 판으로 사람들을 더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우왕 구독 안 하면 너도 오수. 안녕하세요, 우왕 이현왕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왜 수능 공부를 그만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건 당신이 수능에서 실패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제가 방금 한 말은 아마 맞을 확률이 90%가 넘어요. 왠지 아세요? 수능이라는 이 시험은요,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도 잘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상위 5%에서 10%만 수능 공부 잘했네, 공부 잘했네, 수능 성공했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임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이 막 내가 엘리트 집단들한테 틀어드린 게 아니잖아요. 막 영재고에다가 틀어준 게 아니야. 과학고에다 틀어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의 평범한 그냥 학생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이미 90%다. 아니 내가 상위 1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 수능이라는 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수능을 생각할 때 약간 로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공부보다 이렇게 약간 기도를 많이 해요. 또 이제 연말 되면 많이 할 거예요. 아 제발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연초 되면은 제발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설날 되면은 아유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약간 이 수능에 대해서 이 소망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수능은 소망이나 소원, 희망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이룰 수 있냐? 공부에 적성이 맞아야 돼요. 그 메가스터디라는 굉장히 큰 학원이죠. 기업이고 초대 설립자인 손주은 회장의 고3 혁명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공부하실 분이라면 한번 꼭 보기를 전 추천해요. 그분이 이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하는 말이 고3 혁명, 고3 때 점수를 크게 높여서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확률은 5% 이하다. 95%는 실패한다는. 재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왜 때문이냐? 당신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90몇 년도에 막 옛날에 하신 얘기인데 소름 돋죠. 또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EBS 다큐프라임 시험 7부작이 있어요. 그 중에 2부 시험의 기술이라는 편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거기에서 찬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대만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 명문 나오고, 명문 고등학교 막 과학고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석사, 박사까지 다 서울대에서 하고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했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 명문을 나와서 고등학교 뭐 또 과학고 나와서 서울대 뭐 같은 서울대 교수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노력도 하는데. 그래서 이 찬 교수가 왜 그럴까 연구를 한 거예요. 대만에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시험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 결과 뭐였을까요? 유전자래요. 시험을 잘 보는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그분은 유전자가 다 좋잖아요. 엄마도 뭐 아빠도 다 머리 좋은 분들인데 왜 아들은 안 돼요? 자세한 내용은 다큐를 보면 좋겠지만, 이 이과생들은 좀 알 텐데, 이 유전이라는 게 꼭 막 뛰어난 사람끼리 결혼했다고 그 유전이 다 되지가 않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인 석호필이 부모님이 둘 다 흑인이에요. 근데 석호필은 하얗죠. 그런 게 유전의 신비함인데 여튼 이 연구 결과가 대만에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는 우리나라로 치는 수능 시험이 엄청 바뀌었대요. 엄청 바뀌고, 또 이게 미국에도 영향을 끼쳐서, 이 연구가 2013년인가 14년에 되는데, 2014년에 미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이 5%가, 수험생의 5%가 그 시험 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20%가 거부했대요. 22만 명인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막 10만 명, 20만 명이 재수를 하고 있어요. 나 시험 다시 볼 거야. 다시 보면 잘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시험을 못 봤죠? 공부를 덜 했나요? 왜 공부를 덜 했죠? 그거는 재능이 없어서라니까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다고요. 상위 5%에서 10%는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아니라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당신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의지가 쉽게 생긴다고요. 공부가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요. 시험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게임만 해도 20명 중에 게임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게임을 더럽게 못하는데 게임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공부도 똑같다니까요. 이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돼요. 의지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머리까지. 그런데 이 교육 업계에 이걸 너무 파는 분들이 많아요. 노력하세요.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90% 실패하는데 왜 자꾸 이 판으로 사람들을 더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뭐 서울대 뽑는 정원 정해져 있고 연대 고대 뭐 의치안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여기로 사람들을 모집하냐. 자신들 밥벌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앉아서 10시간 공부를 해보세요. 한 달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제가 이거를 과외 학생들한테 시켜보면은요 1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예요. 아니 일주일도 공부를 못하면서 또 핑계는 또 겁나 많아요. 왜 못했어? 이러면은 친구가 뭐 우울해서요, 뭐 여자친구가 자꾸 속 썩여서요. 아니 공부할 놈 여자친구 몸이 아파서요, 갑자기 제가 비염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요, 잠이 많이 와서요. 여러분 그냥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을 직시하세요. 상위 5%에서 10%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공부해요? 쉬는 시간에 공부해야죠. 남들 다 노니까 나도 놀아요. 왜요? 아니 상위 5%면은 20명 중에 1명인데 이 30명짜리 교실 하나에서 남들 공부 안 해도 나는 해야 돼요. 왜냐면 난 상위 5%니까 그 정도의 의지력을 갖고 있어야 내가 상위 5%지. 어떻게 다 놀 때 같이 놀고 내가 공부를 더 잘해요. 그럼 머리가 겁나 좋든가.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진짜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고 한 달만 해보고 그게 1년이 되면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근데 첫 일주일 그걸 못하잖아요? 다음 일주일도 못해요. 한 달을 못하고 1년을 못하고 또 1년을 허비하게 돼요. 이 시대는 분업사회예요. 자신이 잘하는 걸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부에 배당된 사람들은 5에서 10%예요. 어떤 사람들은 운전을 잘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뭐 택시기사나 버스 운전사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뭐 카레이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게임을 겁나 잘해요. 이 사람들은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해요. 이 사람들은 가수가 되고. 근데 저한테 노래를 시킨다고 해보세요. 제가 1년, 2년 막 노래 연습한다고 가수가 될까요? 아니요, 못 돼요. 결국에 공부도 재능이라고요. 인지하세요. 그리고 빨리 다른 적성을 찾으세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틀림없이 있어요. 뭐 나중에 그 적성을 찾는 방법은 더 영상을 올릴 건데, 이 공부를 빨리 해보고 괜히 미련을 갖지 마세요. 시장에 그 나쁜 어른들이 짜놓은 판에 자꾸 휩쓸려 가지 마세요. 내가 공부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어차피 실패할 게 90%인데 어차피 당신이 승리하면 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할 거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20명 중에 공부 제일 많이 하겠다. 최소한. 내가 공부량으로는 최소한 상위 5%에 들겠다. 라는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돼요. 하루에 7, 8시간을 최소 앉아 있겠다. 그래서 빡공을 하겠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럼 진짜 의심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니건 아닐까? 내가 그 선택받은 5에서 10%가 아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수능을 5번 봤는데 저도 그 프레임 안에 있었어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어. 공부법이 틀린 것 같아. 그렇게 저는 5년을 허비했는데, 물론 저는 그래도 나름 성공한 편이긴 해요. 제가 아예 그 수능 머리가 없는 편은 아니라서 나름 그래도 높은 학교에 왔지만, 저는 대학교에 와서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알았어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기획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이런 거에서 저는 그 요즘에 제가 그 보헤미안 랩소디? 그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 영화죠. 그걸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하는 말 중에 못할 것 같지가 않아. 나는 무대에 올라가면 내가 못할 거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대학교 와서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발표들, 면접들, 프로젝트들, 기획들, 심지어 한의학도. 근데 나는 수능 앞에만 서면 되게 초라해졌었어요. 항상 실패하고. 수능 오수생이잖아요. 누가 오수를 해? 주변에 오수생 없죠? 나도 거의 못 봤어요. 오수 이상 한 사람들은. 내가 수능에서 실패했지만 다른 재능들이 내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재능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 수능에 갇혀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상한 거 뭔지 알아요? 제가 자꾸 이런 말로 수능을 그만두라고 하면은 또 굳이 막 기를 막 쓰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과외 학생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더러는 성공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할 거면 비장하게 하세요. 시간을 날리지 마세요. 진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공부로 먹여 살리겠다, 난 남들보다 공부를 진짜 확실히 우월하게 잘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면 공부를 하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공부로 먹고 살 수 없어요. 결국에 다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거면 공부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이득이에요. 내가 가수 할 거면 차라리 노래를 부르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지금까지 당신이 수능을, 공부를 그만둬야 되는 이유였고요. 할 거라면 비장하게, 엄숙하게 내 숙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